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즉각 결단하라.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회 정치 개혁 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개혁 중에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 과제를 저버리고 어떻게 개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 우리 야3당은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2018년 11월 28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야3당이 집권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자꾸 답을 하라고 하는데 그 세 당의 통일된 입장부터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일관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들은 척 아니면 모른 척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이 루텐더 홀에 서 있으니까 2015년 겨울이 생각이 납니다. 19대 국회 말에 그 당시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입장을 일치시켰습니다.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례성을 확대해서 민심을 수용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3석이었던 비례의석이 47석으로 줄어드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 20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좌충우돌을 이제 멈추십시오. 2015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대1로 맞춰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고 안을 내놨을 때 지금의 집권 정당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 정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이라고 바로 제 앞에서 약속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명부 포장지로 쌀지 권역별 포장지로 쌀지 이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막상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당의 다음 총선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세법이 다시 가동됐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다짐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홍영표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야3당이 독일식으로 전체 의석을 150석과 150석으로 지역과 비례의석을 나누자고 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석 확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면 됩니다.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면 됩니다. 뒷짐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도 수준까지 합의하는지 지켜보겠다. 이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짬짬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수포로 만들고 결국 거대 양당의 이 왜곡된 잘못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권 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집권 정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입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앞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 뒤에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광화문에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권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내 표가 국회를 통해서 국정에 반영이 되는 정치 제도의 안착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당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국민의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이 의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당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의원 수가 비록 적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우리 뒤에 굳건히 받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세! 마이크도 야당 탄압하는 것 같아요.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민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 700만 명, 힘없는 농민 300만 명, 청년 실업자 100만 명,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약자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1인 1표제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표 어디 갔소 운동, 죽은 내표 살리기 운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입니다. 이제 12월 2일 470조 2019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적인 힘도 없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것. 야당 탄압한다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말은 정치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 이게 무슨 정치인들한테 뭔 유리한 제도 만들자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동형 비례는 병립형 비례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혼합형 선거제도를 일컫는, 그 중에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고 순수 1인 다수대표제가 있고 순수 비례제가 있고, 정치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를 빌려다가 연동형 비례라고 하니까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 중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표 어디 갔소 운동, 찾기 운동, 죽은 내표 찾기 운동, 이렇게 대중 캠페인을 벌여갔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11월 12월 이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광화문에 2천만 명이 모여서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말은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제대로 나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대의제인 이 국회가 이미 권능을, 기능을, 역할을 상실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그 외침을 받아들여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촛불 시위를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길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이냐, 물태우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노예 해방제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지역구 민원 들어주고 뇌물 찔러주고 매수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가장 추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링컨 대통령의 그 정치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 역사는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해찬 대표부터 약속을 지키라고, 나의 철학을 관철하라고, 노무현의 제자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불러서 설득하고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은산분리를 위해서 은산분리 그 법 통과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설득했지 않습니까? 은산분리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길을 반드시 가줄 것을 촉구합니다.